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내주신 글을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무릎이 자꾸 활액막 염증, 활액막염에 의해서 붓기가 발생하는 재발하는 분의 글인데요. 몇 년 전 왼무릎 활액막 제거술을 받았고 당시 자가면역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했으나 한 개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 그리고 CRP 수치가 높은 것 이외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뒤 다시 왼무릎이 부어올랐고, 역시 이때도 염증 수치와 CRP 수치만 높은 상태였습니다. 활액막염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염증을 진정시킨 후 류마티스 내과를 가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동일 관절, 딱 무릎 관절 한 군데에서만 관철이 되어서 확진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재발성 류마티스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뭘까요? 3년 뒤인 지금 또 무릎에 물이 차서 아무것도 못하는 중입니다. 또 무릎에 물이 찼어요. 활액막염이 왔죠. 물 2번 제거 후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물이 안 빠져서 내일 또 물을 한 번 더 빼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번 더 놔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 무릎은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죠.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염이 붓는 건데요. 이게 무릎 활액막염의 사진인데요. 이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종. 그리고 여기 연골, 슬개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막 안에 활액이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증에 의해서. 그래서 활막이 두꺼워져 있고요. 활액 증가로 인해서 주머니가 부어버리는 거죠. 관절 주머니가. 그래서 이 부위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이 부위로 주사기를 넣어서 물을 뺀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스테로이드를 다시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은 이거를 지금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몇 년간 계속 주기적으로 무릎에 물이 찼다가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물 빼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염증이 있거나 관절 마찰에 의해서 무릎 관절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반응으로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재발성 류마티즘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강직성 척추염 같은 질환에서도 큰 관절인 무릎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손상으로 인해서 자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위가 생기면 물이 반복해서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성 류마티즘 가능성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무릎이 자꾸 재발하면서 염증이 생긴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혈청 음성 류마티스에서도 이렇게 한 부위 관절에 무릎같이 한 관절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면요, 활액막이 압력을 받아서 이제 부어오르는 거죠. 아까 그림 설명드렸죠. 그러면 윤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못 걸어요. 거기가 부어버리면은 걷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빼고 주사를 맞는 것이고요. 물이 찬 상태로 너무 오래 진행이 되면은 연골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놔두면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너무 물을 자주 빼고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으면은 연골이 또 괴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한두 번 이런 시술을 하고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질문 주신 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분은 근본 원인을 그래서 찾고 해결을 해야지 끝이 납니다. 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무릎은 반복해서 활액막염이 와서 물 차고 못 걷고 주사기로 물 빼고 스테로이드 넣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재발성 류마티즘인 경우가 있고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또 이렇게 무릎이 반복적으로 붓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강척에서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40, 5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서는 무릎 관절의 어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충격이 너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가해지다가 어떤 뼈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이 활액막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요,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좌식 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세들, 쪼그려 앉는 거, 그리고 무릎 꿇고 앉는 거, 양반다리, 이런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 무릎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자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근데 병원에서는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 이 10가지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은 염증을 줄여주기 위한 식단입니다. 내 몸에 염증을 줄이기 위한 식단. 그러니까 이 식단을 꼭 지켜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래도 잘 낫지 않는다면은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한방치료도 병행해서 자가면역성 염증 재발하는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이 자꾸 재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은 반복되는 재발성 류마티스성 같은 강기성 척추염 같은 이런 반복되는 무릎 관절 통증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무릎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붓는다는 것은 일단은 만성 염증 상태가 자꾸 재발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은 안 나왔더라도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고 식단을 관리해야 된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